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에 좀 푹 쉬신 그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코스피 조금 빠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그래요. 약간 코스피가 지금 당장 이렇게 3,300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아직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고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네, 그 위험성 자산 회피죠.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극적이란 표현이 맞죠. 여야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 이 부분이 좀 투심을 자극을 한 것 같긴 해요. 자극한 것 같긴 한데 그걸로 만약에 수급이 개선됐다 그러면 외인들도 또 강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이거는 순매수가 아니라 매수입니다. 네, 순매수는 매수에서 매도 뺀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매수 수량만 그것만 볼 때 외인들의 매수가 그렇게 막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다행이라고 하면 매도가 그렇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오늘 하락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매수 자체도 강하지는 않아요. 보시면 뭐 지금 이 매수량 자체는 거의 뭐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되게 낮은 수준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라 그럴까요? 한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황을 볼 때 제가 보는 그 시장 상황을 볼 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3,300이 맞아. 네, 이걸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제 확실하게 3,200 위로 올라온 것까진 맞아요. 근데 3,300 이게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에 비해서도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3,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던 때 비하면 또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갈 정도의 성장 동력이 있었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음 달 7월부터는 또 뭐가 있죠? 2분기에 대한 어닝 시즌이 오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또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그건 확실하게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코로나 상황이 또 델타 바이러스도 그렇고 또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정된 상태에서 또 금리가 올라가는 그 시기에 대해서 과연 이 정도까지 그 치고 올라갈 힘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긴가민가하긴 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투자 관련해서 같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 나누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 지인들이에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그 3분기 후로 가면서 주가죠. 그러니까 지수 후로 가면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들이 나오고 유동성 공급이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내년 상반기랑 해서 주식 한 10% 지수가 10% 정도 조정폭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10에서 15%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만약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다. 조정을 받더라도 3,000 위에는 올려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뭐 일단 올려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또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농담인데, 네, 어쨌든 지금 뭐냐면요. 과연 이 자리가 계속 뚫고 올라가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횡보를 한다면 올라갈 때는 모멘텀, 실적 이런 걸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자리까지는 좀 애매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좀 전망을 좋게 좀 장밋빛 전망으로 봤던데도 목표 지수를 3,300으로 놨던 상태예요. 그러면 천장에 부딪혔잖아요. 네, 그것도 발표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바로 올려버렸거든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금방 올라왔어요. 네. 그럼 여기가 그 마지노선이 3,250, 여기 3,247이고 3,250인데 정확하게 3,247에서 지수가 지지를 받는지 이걸 갖고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여기서 여기까지 뭐 3,300까지 확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전문가들 분들도 그렇고 미국이나 뭐 국내 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이런 데도 뭐 현금 보유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시장에 대해서 약간 경고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델타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좀 약간 움직임이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 더 늘고 있다,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었죠? 그런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올랐고
진정이 된다고 여행이나 호텔이나 이런 쪽이 오르고 좀 약간 이렇게 핑퐁 치면서 가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도 안 보였어요. 수급을 보셔도 개인들 10주 아래죠. 지금 보시면 최근에는 계속 10주 이상으로 매수를 했어요. 계속 10조 넘게 매수를 했고 매도도 물론 이제 10조 넘게 매도를 했는데 오늘 매도 다 10조가 안 돼요. 자, 외인들도 보세요. 그동안 매수 규모 보면은 최근에는 막 3조 가까이씩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죠. 이렇게 보면. 근데 오늘 2조 2천 확 줄었어요. 기간도 보세요. 기간도 보면 2조도 안 돼요. 지금 연기금이 1조도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연기금은 매수량이 1조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오늘 매도량을 그렇게 많이 늘리진 않았고 매도량도 좀 줄었거든요. 얘네들도 다. 그런 상황이라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시그널이 약간 우려, 고점에 대한 이제 우려, 거기에 대한 경고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비차익 거래 보시면 외인들이 또 워낙에 비차익 거래 좋아하니까 나온 것도 있지만 매수는 완전히 줄었어요. 확 줄었어요. 이게 보면은 거의 뭐 80만 가까이 줄었죠. 요거 기준 뭐 단위는 100만 단위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 이 숫자로만 읽어 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매도는 뭐 한 46만? 아니 40만 정도? 그러니까 매수를 확 줄이고 매도도 뭐 소폭 줄이겠지만 매수량 자체가 그러니까 투심 자체에서 매수 심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충격을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유 종목 말씀드릴 때 이제 여행주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행주들 오늘 뭐 타격을 받죠. 모두 투어 같은 데도 빠졌고, 네, 뭐 이거는 지수고. 자, 주가를 보셔도 모두 투어도 오늘 이렇게 9만 원이 깨지면서 이건 기아네요. 죄송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바뀌죠? 어쩐지 가격이 이상해서 내려왔는데, 근데 잘 관찰해 보세요. 모두 투어입니다. 모두 투어. 훅 내려왔어요. 지금 장중에 이렇게 처음에 확 떨어졌어요. 델타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면서 확 떨어졌는데 반등을 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반등을 했지만 결국은 다시 내려오긴 했어요. 훅 내려오긴 했는데 어찌됐건 그냥 폭포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쭉 내려왔다 어쨌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모두 투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맞잖아요. 관광주죠. 비슷한 모양이죠, 아까랑. 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뚝 떨어지더니 반등했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여행주들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출렁거렸는데 장 초반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확 떨어지진 않았어요. 업계 1위죠. 하나투어. 자, 하나투어도 보세요. 뭐 얘는 파란색이긴 하지만 비슷하죠, 모양새. 얘도 보시면 이거 뚝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이렇게. 이런 모양새. 여행주들이 오늘 델타 바이러스 우려로 투심이 확 꺾였다 그랬으면은 많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유 종목 할 때 모두 투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모두 투어. 뭐 이게 요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정도에. 근데 저는 모두 투어 같은 경우 오늘은 이제 보유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팔았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델타 변이 우려가 어쨌든 좀 되는 것 같고 이게 여행 업종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 그래도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좀 가려고 그랬거든요. 가려고 그랬는데 자, 모두 투어가 오늘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 왜 안 뜨죠? 여기로 갖고 오니까. 네. 이제 뜨네요. 또 없어졌네. 참. 죄송합니다. 자, 모두 투어 창사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그래요. 임원은 일괄 살표 제출을 했고 7월 1일부터 이제 9일까지. 왜 이러죠? 네. 내년에도 여행수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모두 투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유급을 하다 무급을 했는데 최근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속도를 보수적으로 본다. 내년에도 여행 수요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990명인가요? 네. 이 정도인데 희망퇴직을 받으면 누가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일할 사람이 확 줄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회복하는데 진짜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바라봤던 거는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나오면서 델타 이제 변이죠. 델타 바이러스가 아니라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뭐
영향이 제한된다. 그러면 여행업을 또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원을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건 본인 자체의 어떤 사업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여행업계는 그 사람이 사업인데 사람을 줄인다는 거는 사업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축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사실은 모드 투어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인터파크도 오늘 빠졌죠. 자, 좀 빠졌는데 자 그러면 자 인터파크도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렸죠. 보시면 오늘 차트 모양도 여행주도 차트 모양이 다 똑같아요. 뭐죠? 훅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이렇게 이게 뭐냐면 내일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얘네들 전부 다. 네 어쨌든 그 우려가 과하다. 델타 변이로 인해서 그런 거 우려는 과하다. 그리고 모드 투어에서 희망 퇴직을 받으면서 그 영향을 여기저기 다 받았지만 어쨌든 뭐 버티는 여행사들은 결국은 그 이후에 회복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는 여행주들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델타 변이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 뭐죠? 반대급부로 진단키트나 왜냐면 지금 백신보다는 진단키트죠. 백신이 안 먹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진단키트 쪽이나 어쨌든 뭐 관련해서 뭐 제약이나 이런 좀 움직일 수 있는데 대표주 시젠 오히려 빠졌단 말이에요. 차트 모양을 보시면 음봉이죠. 이게 뭐냐면 델타 변이 얘기가 나와? 오늘 그러면 한번 확 쳐봐 하고 단타가 그냥 들어왔죠. 단타가 꼬임이 이래요. 단타가 치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황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나마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졌어요. 매도가 덜 강하게 나왔죠. 자, 그럼 다른 거 또 있죠. 뭐 랩지노믹스 같은 거. 얘도 보시면 얘는 조금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는데 자, 얘도 한번 보세요. 오르긴 했어요. 약간. 근데 차트 모양은 어떻게 됐죠? 음봉이 나오면서 머리를 하락할 수도 있다는 죄송합니다.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얘도 보세요. 그래? 뉴스 나왔어? 델타 변이 어쩌고저쩌고 단타가 턱 들어왔죠. 단타가 치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래도 오후장까지는 단타를 치지 않았어요. 오후장까지는. 왜냐? 자, 아까 여행주도 보면은 훅 내려왔다고 반등했다 살짝 오후장에 내려왔죠. 그러니까 오후장 가면서 이 델타 변이가 진짜 심각할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안 빠지고 여행주는 더 반등세가 더 올라가지 않은 그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자, 또 다른 거 볼까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빠졌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세요. 똑같이 음봉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또 뭐 있을까요? 셀트리온 제약주에서. 자, 음봉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패턴은 같아요. 다 패턴은 똑같아요. 여기서 오늘이거든요. 여기가 오늘 치고 단타들 하고 나간 다음에 고요한 상태 이렇게 됐죠. 오늘 아마 이쪽 그 관련해서 오른 게 그나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랐을 거예요. 네, 얘는 그래도 올랐죠. 오늘 얘는 이제 처음에 치고 올라가서 그게 유지되면서 올라가갖고 그나마 바이오사이언스만 유지를 하면서 버텼어요. 근데 나머지 그런 쪽 진단키트나 이런 쪽 제약 그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묘한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 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이제 만들어서 임상 3상에 들어가겠다. 그게 뭐냐면 백신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 사업성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겁니다. 네, 그 외에는 나머지는 어떤 코로나 상황이라는 델타 바이러스라는 거 났을 때 여행주냐 백신 그 진단키트 바이오주냐 이쪽에 양쪽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둘 다 무너져 내린 듯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지수가 계속 갈 거면, 물론 코스닥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계속 갈 거면 이런 핑퐁 치는 싸움에서 한쪽이 유리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다 눈치 작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약간 진짜로 평상시에도 현금 왜냐면 현금은 주식 매매할 때 오르는 장이다 떨어지는 장이다 어느 정도는 계속 보유를 하셔야 돼요. 특히 하락장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하락장에 기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현금 공포의 기회가 많아요. 공포에 보유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오늘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오른 게 뭐였냐면 섬유나 이제 종이 목재가 좀 올라갔어요. 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비비안 쪽에서 올랐는데 사실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랐고 이 목재, 종이 쪽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오르고 했거든요. 한솔재즈나 이런 데도 좀 오르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투심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어쨌든 뭔가 추격 매수를 해 나가기보다는 현금을 조금 차익 실현하시면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을 써야 되시는 진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어닝 시즌에 그 실적을 갖고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세간에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8만 전자는 올라왔고, 이게 9만 전자 가느냐 이 얘기가 또 나와요. 9만으로 가느냐 이거 나오고, 여기서 지금 지금 핑퐁 치고 있는데, 뭐 60선 올라타고 이제 8만 2천원 돌파 시도하고, 이건 다 좋습니다. 모든 모양새는 좋은데, 증권사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자, 금융투자나 뭐 투신 연기금은 뭐 많이 팔고 있어요. 보시면 금투 뭐 오늘 많이 팔았죠. 연기금도 뭐 많이 팔았죠. 어제에 비해서는, 금요일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많이 팔고 있어요. 어쨌든 최근에 많이 팔고 있고, 뭐 금투 네 많이 팔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도 좀 재밌는 게 좀 있어요. 어디로 갔죠? 자, 이거를 그 현대차 증권, 네, 거기서 또다시 하향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오늘. 그러면서 이게 좀 약간 오늘 장중에 출렁출렁거리긴 했는데, 자, 보시면 현대차 증권의 이제 노근창 연구원, 센터장인가요 이 사람? 어쨌든 노근창 연구원이 11만원에서 10만원 하향했어요. 그래도 앞 두 자리에요. 10만원 했는데 투자 의견은 매수예요. 목표 주가만 떨어뜨린 거지 매수로 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좀 중시해서 본 거예요. 네, 본 건데, 자, 그걸 얘기하면서 뭐 했냐면, 메모리죠. 디램 회사 간의 3분기 서버 디램 합성 가격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디램 회사들 보유 재고는 1, 2주, 클라우드 회사 재고는 뭐 정상 수준. 그러니까 뭐 지금 클라우드 쪽 서버 그쪽이 대형 고객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죠? 추가로 이렇게 매수하는 니즈를 뭐라 그러죠? 요구사항.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게 크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그 어떤 요건이 지금은 당장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죠? 메모리 쪽이 가격 상승에 대해서 그 힘이 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뭐예요? 메모리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비메모리 쪽에서 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줄어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파운드리 쪽, 폴더 쪽, 그다음에 이미징 그 센서 쪽이죠. 뭐 CIS 쪽, 이런 쪽에 매출이, 그러니까 이익 기여도가 올라갈 때 재평가될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메모리 쪽은 이제는 조금 포화된 것 같고, 약간 뭐 피크아웃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대신 비메모리 쪽이 성적이 잘 나오면 그럼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면서 메모리 부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서 10만원을 하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비메모리 쪽에 대한 걸 해결을 해야 반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결국은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다시 재상승하는데 견인하는데 중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다른 얘기를 또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얘기예요. 자, 목표 주가 하향인 상황에서도 또 이제 매수, 그 다음에 단기간은 어떻게 매수 의견이 나왔고 단기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자, 이런 얘기 있죠. 10만 전자 갈까 딱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는 다 필요 없어요. 앞에 거 뭐 이런 거 뭐 개인들이 물려있는 이거 투신만 거드리는 거지 뭐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또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한 그런 내용도 현대차 증권에 이런 데 내용들은 앞으로의 얘기예요.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투심이 가라앉을 수도 있을까. 메모리 가격이 어느 정도는 포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좀 피크를 치고 내려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실적이 올라가는 거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기업이라는 게 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든 잘 돼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메모리 쪽이 잘 돼야 돼요. 뭐 아까 CIS나 뭐 그런 쪽들도 그렇고 잘 돼야 결국은 돈 버는 게 늘어나니까 늘어날 거다, 이런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예상치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7월달은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에는 지금까지 한 어떤 실적을 놓고선 지금까지 얼마를 벌었구나라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을 했는데 돈 잘 벌었네, 돈 정말 괜찮네, 이러면은 또 주가가 반영되고 투심이 좋아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11조를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11조 6천억. 자, 영업이익이 42.6%나 늘어나서 11조 6천억.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만 데이터가 나오면요. 주가가 잘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단기간으로는 어쨌든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장기로 보면은 메모리 쪽은 피크아웃이 됐을까.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내려올 수 있는데 비메모리 부분이 견인을 해야지만 다시 잘 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한 사업의 내용을 보면 돈 잘 벌고 있네. 11조 6천억. 네, 42.6% 늘어나 11조 6천억 벌고 있고 뭐 이런 그 메모리 수요 증가 속에 서버 향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뭐 파운드리 정상화, 파운드리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죠. 파운드리 쪽.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가전 제품도 잘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좋다. 지금까지 사업은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어쨌든 연말까지는 이 D램과 랜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간을 보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단기간으로 볼 때 한 3분기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죠.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뭐 반도체 좋다 이렇게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까랑 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년 1분기부터는 반도체 가격, 메모리죠. 메모리 쪽의 가격이 하락할 거로 보인다. 피크아웃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죠. 피크 치고 이제 내려올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이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뉴스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비슷한 얘기를 같이 보셔서 미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현대차 증권. 그 다음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거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이 보실 때 이제 삼성전자 지금 뭐 상태로 볼 때는 어쨌든 60선도 돌파했고 뭐 82,000원 아래까지는 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지수가 좀 부담스러운 지수라 얘가 코스피 대장주잖아요. 가장 시총 큰 종목이다 보니까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시면 돼요. 이 20선도 지키고 뭐 81,000원만 지켜낸다 그러면 차분히 매수를 해서 뭐 1차 뭐 85,000원, 그다음에 한 9만원 하단까지 이제 3분기, 4분기 좀 바라보면서 저 이제 어떤 실적이 저렇게만 나온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레포트 하나만 보면은 이거 뭐지 이상한 거야 하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뭐 내년에는 어쨌든 그렇게 좀 메모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메모리 쪽이 좀 좀 실적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도 집중하고 있지만 파운드리나 뭐 CIS나 이런 쪽들 거기가 잘 돼야 된다. 근데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올해 하반기까지 잘 해나간다. 그러면 내년에는 뭐 또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건부예요. 아까 그 레포트는 조건부예요. 무조건 나빠서 하향을 했다는 게 아니라 조건부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까지만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두 자리에 남겨놓은 거예요. 여지를.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뭐 기운 빠지실 텐데 기운 내시고요. 네. 제가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케미칼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케미칼 가격이요. 네. 자, SK케미칼 이거는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네. 이거는 별도 영상으로 제가 할게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건강한 한 주, 그리고 어쨌든 좋은 수익 내는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